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임주희입니다. 저는 현재 줄리어드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원래는 갔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어서 현재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랙티컬하게 시작한 거는 36개월부터긴 한데요. 저희 엄마 아빠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피아노 학원을 하셨어서 아마 피아노 음악을 막 듣고 한 거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듣고 자라지 않았나 싶어요. 그것도 저희 엄마가 조금 기다리셨어요. 약간 조금 더 손이 커질 수 있고 코드를 조금 집을 수 있을 만큼 이제 손이 약간 발달이 되었을 때 이제 제가 시작을 해서 그게 36개월이었어요.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아마 근데 제 기억으로는 되게 놀듯이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피아노 학원을 하셨다 보니까 언니 오빠들이 이제 했던 거 기억해서 뭐 외워서 친다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놀면서 뭐 제가 멜로디를 뭐 대충 뚱땅뚱땅 하면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들었던 곡들을 조금 제가 이제 친다든지 외워서 친다든지 하면서 놀면서 시작했던 기억은 있어요.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일단 저희 엄마가 피아노 선생님이기도 하셨고 이제 그렇게 피아노를 너무 쉽게 접하면서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이제 조금 더 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연주를 시작하면서 다른 연주자분들 이렇게 만나고 같이 연주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공부도 많이 됐고 제 가치관 같은 것도 굉장히 더 뚜렷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막 그렇게 신동이라는 단어를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되뇌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실. 근데 그런 말을 듣게 해준 건 제가 밟아온 상황들이 저를 그렇게 어댑트하게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제가 준비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연주한 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정말 9살 때 뭐 러시아 백야이별 페스티벌에 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변수가 없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겪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제가 그 상황에 맞춰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서 아마 아까 살짝 언급해 주신 것처럼 그런 막 줄이 끊어졌을 때 그 음은 막 빼고 하거나 뭐 다른 음으로 바꿔서 치거나 그럴 수 있는 저를 만들어준 건 그 상황이고 아마 다른 연주자분들일 거예요. 초등학교 이제 끝나고 중고등학교 다 검정고시에서 패스해서 했는데요. 제가 홈스쿨링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 초등학교에서 뭐 못 어울리고 그래서 그건 아니었고 제가 진짜 9살 때, 8살 때부터 연주를 시작하다 보니까 시간 분배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정말. 그래서 그 시간 분배나 커리큘럼 같은 거는 제가 알아서 짜서 제가 공부해서 제가 연습해서 하고 싶어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행히 또 존중을 해주셨고 홈스쿨링이 저한테는 의외로 맞았던 것 같아요. 제 성격에. 예. 네, 4년 전액 스콜러십 받는 거는 되게
힘든 일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줄리어드에서 좋은 오퍼를 해줘서 사실 놀랐어요. 그러고 너무 좋기도 하고. 그런데 살짝 아쉬운 거는 원래는 지금쯤이면 이미 뉴욕에 가서 생활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작년 9월, 8월부터 계속 여기에서 막 새벽 1시, 2시에도 이제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잠을 사이사이에 자야 돼요. 그게 살짝 아쉽고 나머지는 다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어요. 사실 너무 오랜만의 학교라 어떨까 약간 두근두근하는 마음이 없잖아 있었는데 지금 성적도 되게 다 A로 나오고 해서 그 걱정이 많았어요. 내가 이거를 한국어로 배우지 않았는데 영어로 해서 그걸 다 알아듣고 내가 맞춰갈 수 있을까 했는데 오히려 너무 오랜만에 학교라 재밌나 봐요, 그게. 그래서 즐겁게 잠은 조금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어 공부라기보단 제가 저한테 맞게 약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터뷰에서 제 인터뷰에서 영화 얘기는 정말 빼지 않고 나오는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근데 영어 노래를 듣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디즈니, 뭐 라이언킹이라든지 그런 거 그냥 듣고서는 막 의미도 모르는데도 따라 불렀었어요. 한 6, 7살 때 그 CD를 사서 차 안에서 맨날 들으면서 노래를 하면서 다녔었는데 조금 더 크고 나서는 이제 단어도 알게 되고 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이구나 그걸 알게 됐고 조금 더 커서는 이제 뭔가 영화를 하나 쫙 본다 하면은 제가 이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알기 때문에 그 자막을 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막 없이 아니면은 영어 자막으로 틀어놔서 이제 제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멈추고 딕셔너리 찾아보고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영어를 뭐 공부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네, 저는 그렇게 해서 영어 듣는 걸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제가 많은 분들이 영향을 이렇게 받고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아무래도 제 첫 유럽 데뷔 무대를 시켜주신 게리 게프 선생님은 빼놓을 수 없는 것 같고 물론 정명훈 선생님도 그렇고 다른 뭐 바이올리니스트라든지 정영아 선생님이라든지 늘 항상 도와주시고 하셔서 저는 그분들을 다른 분들도 너무 거론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이렇게 거론하고 싶습니다. 어릴 때 약간 충격으로 다가왔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뭐였냐 하면 9살 때 이제 연주를 하러 갔는데 베가이벨 페스티벌에 첫 리허설이 이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연주하던 템포대로 했는데 그게 하필 악보가 차이가 있어서 여기 메트로놈 표시하고 그 게리 게프 선생님이 연주하고 보시는 악보
메트로놈 표시하고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하던 스코어에 있는 대로 이제 템포를 맞춰갖고 선생님은 또 선생님이 하시던 대로 이제 템포를 하시게 되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난 거예요. 이제 맨 처음에 리허설을 딱 하는데 템포가 확 다르니까 갑자기 멈추시더니 너 악보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 그래서 제 악보를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선 악보가 이렇게 다르고 템포가 이렇게 다르구나. 선생님도 충격이 받으셔서 제가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안 그래도 눈이 크신데 더 커지셔가지고 이게 이렇게 달랐어? 하고 너 잠깐 그럼 나가 있어봐 해서 저는 10분 동안 있다가 다시 리허설장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놀랐던 게 제 템포대로, 그러니까 제 악보에 있는 템포대로 확 끌어올려 주셔서 그리고 또 오케스트라도 그걸 너무 잘 따라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연주자가 약간 타임머신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뭐 베토벤이라든지 라흐마니노프라든지 아니면 모차르트라든지 다 이제 예전에 사셨던 분들이고 이제 저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곡들을 연주함으로써 그 당시 뭐 풍경도 느낄 수 있는 거고 느낌이라든지 그 당시 상황을 사실 제일 잘 대변해주는 게 음악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알아야지 뭐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이 어떤 느낌으로 이 부분을 작곡했겠구나 라고 상상도 할 수 있고 또 뭐가 없는 부분에서는 또 저희 나름대로의 인터프리테이션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백그라운드를 알고 이제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글쎄요, 그거 세 개 다 나름의 이제 매력이 있으니까 뭐 솔로는 제가 혼자 다 이끌어 나가니까 제가 혼자 다 해석을 하고 이 무대를 이끌어 간다는 게 재밌는 거고 오케스트라는 지휘자랑 오케스트라랑 저랑 이렇게 삼각관계로 트라이앵글로 해서 그걸 맞춰가는 게 너무 또 재밌는 묘미고 실내악은 다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신 분들과 이제 모여서 같이 연주를 하고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고 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게 다 다를 수 있는 거고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실내악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다 재밌고 뭔가 하나를 콕 집어서 저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보단 저는 지금 그걸 찾아가는 과정 아닐까 싶어요. 네, 그것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밟아온 길과 약간
매치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뭐 페이지 터너가 악보를 잘못 넘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저번에 제가 서울 스프링 실내악에서 연주를 했었을 때는 이제 야외에서 했었어요. 근데 한 번은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악보에 이렇게 컨센트레이트를 하고 볼 수가 없었고 또 한 번은 햇빛이 정말 제 눈으로 다이렉트로 와가지고 제가 눈을 못 뜨고 막 이러고 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악보를 늘 외워서 실내악도 저는 늘 외워서 하거든요. 다른 악기들 어디서 나오는지도 다 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제 거는 당연히 다 외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 처음 실내악 연주가 코른골트의 퀸텟이었는데 그때도 너무 이제 긴장을 해서 다 외워갔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다른 연주자분들이 되게 그래도 편해하시고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어서 그리고 전 외우는 게 재밌어요. 뭔가 뿌듯해요. 뭔가 제가 많이 들었던 곡이면은 그냥 몇 번 연습하고 한 하루 이틀이면 다 외우고요. 왜냐하면 귀에 익는 멜로디가 있다 보니까 어디서 어떤 부분이 나올지를 제 귀가 먼저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곡은 그렇고 모르는 곡은 요즘엔 또 그래요. 일부러 맨 처음 악보를 볼 때는 다른 분들이 연주한 걸 안 듣고 멜로디도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연습을 할 수 있고 악보를 읽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저도 이제 저를 조금 더 챌린지하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어느 정도 내가 모르던 멜로디와 화성은 어떤 기간이어야지 외우는가에 대해서 조금 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연습하면서. 어차피 그건 혼자 연습하는 거니까 이게 점수가 매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만큼 외웠고 다음에 내가 모르는 곡을 이렇게 외웠을 땐 어느 정도 기간이 이제 걸렸고 그거를 제 머릿속에 입력을 하다 보면 그게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디벨롭하는 그런 이런 행동들이 너무 재밌게 느껴져서 저는 요즘 또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다 기억을 하고 있고 만약에 너무 오랫동안 치지 않은 곡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손에서는 이제 약간 나 기억이 안 나 이럴 수 있는데 뇌나 귀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 기억을 끄집어내는 게 훨씬 빨라져요. 하면 할수록 더 빨라지고. 예. 지금 이 질문을 들으니까 정말 제가 연주했던 것들 싹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르기예프 선생님과의 첫 연주도 너무 인상 깊었고 정명 선생님과의 연주도 인상이 깊었고 하는데 그래도 꼽자면 작년 11월 20일 날 이제 서울시향과 지휘자 오스모 벤스케 선생님과 같이 연주를 했거든요. 그게 기억에 가장 남아요. 쇼스타코비치 콘체르토 2번을 연주했는데요. 그날 사실 20분 남짓되는 되게 짧은 곡이라면 짧은 곡이에요. 근데 리허설을 하면서도 굉장히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말들 같은 게 제 마음에 확 들어오기도 했었고 특히 연주 당일날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특히 2악장이 기억에 남아요. 쇼스타코비치 콘체르토 2악장이. 예. 뭐라고 말로 이제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제 기억에 가장 남는 연주라면 그 연주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꼽으라면 이제 작곡가는 베토벤, 라흐마니노프, 쇼팽. 근데 이 진짜 꼭 세 분을 꼽으라면 이분들이고 나머지 분도 너무 이제 좋은데 그냥 베토벤은 특히 베토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음악을 잘 모르는 분들도 너무 베토벤의 음악은 유명해가지고 조금만 멜로디를 들어도 나 저거 아는 것 같은데 베토벤이라고 생각은 못 하더라도 아실 수 있는 작곡가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가깝게 느껴지는데 또 이제 악보를 보고 곡을 들여다보면 또 이게 우리가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는 베토벤의 모습이랑은 조금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컨트로버시가 좀 많을 수 있는 느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베토벤 너무 좋아합니다. 언젠가 제가 그리고 싶어요. 저는 다 핸드폰으로 그리고요. 다 손가락 이용해서 화면 이렇게 문대서 그리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이 너 그러면 그거 어렵지 않니? 근데 저는 그걸 조금 오래 해오기도 했고 그게 막 지우고 다시 그리고 더딥히고 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아니요. 안 배웠어요. 저 혼자 그냥 취미로 하다가 어릴 때부터 음악 좋아하고 영화 좋아하고 또 이제 강아지 좋아하고 그림 좋아하고 했는데 이제 막 혼자서 그리다가 다른 연주자분들도 이렇게 만나면서 이분들을 좀 내가 그려보고 싶다 하는 생각도 생겼고 영화도 많이 보다 보니까 영화에서 제가 아는 배우들이 나오면 나 저 배우 아는데 한번 또 그려보면 재밌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시작된 취미였는데 이제 어떻게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하게도 이제는 또 일러스트레이터 객석의 아티스트 에세이 코너에 일러스트레이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너 약간 희한하다 캐릭터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저 뭐 학원도 한 번도 다닌 적도 없고 그림도 그려본 적 없고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상하고 제 나름대로의 방식을 찾아갈 길이 여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달 전까지 한국일보에 임주희 건반노트라는 제목으로 제가 글을 한 달에 2번씩 기고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쓰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떤 상황을 더 이야기를 풀어드리고 싶은 게 많았었는데 조금 많이 줄여서 이제 나간 거였고 그러면서 글 기고도 하면서 저는 또 그림을 그리니까 그 타이틀에 맞게 뭐 제가 좋아하는 영화 이야기를 한다면 뭐 주디 갈란트 아마 그린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뭐 그런 식으로 타이틀에 맞게끔 이렇게 그림도 그려서 내고 하는데 되게 재밌었는데 저는 정말 제가 마감이 내쫓기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저는 사실 한국일보에 글 기고를 할 때도 이미 객석의 그림 일러스트레이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를 하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도 하고 있으니까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제도 막 늘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하는데 오히려 막 잡다한 생각을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더 재미있게 제가 포커스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림도 좋아하고 책도 좋아하고 해서 되게 많이 읽으면서 또 보면서 자라긴 했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노래를 못합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지금 들으면 아시겠지만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근데 노래를 하면 그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요즘 줄리어드 이제 ear 트레이닝 수업하면서 막 노래를 하면서 지휘를 하면서 피아노를 치라고 하는데 죽겠습니다. 저도 제가 이 재능을 막 이렇게 막 쫓고 막 나도 노래를 잘했으면 이라고 생각할 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커리큘럼 따라가다 보니까 노래가 또 중요하더라고요. 일단 너무 클래식인 더 피아니스트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거 이름이 뭐였지? 피아니스트인 레전드? 그것도 추천해드리고 싶고, 음악, 영화가 아닌데 제가 아까 앞서 살짝 멘션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피아니스트나 음악가를 타임머신 같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약간 인식을 심어준 영화가 줄리 앤 줄리아, 그건 또 요리에 관한 영화인데 그게 약간 되게 흥미로워요.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인데 현재 살고 있는 이제 주인공 에이미 아담스의 이야기와 과거에 있었던 이제 요리사 메릴 스트립 이 이야기가 이렇게 컴바인돼서 나오는 영화인데 그걸 보면서 이게 시대가 다르더라도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저 사람들에게는 요리고 요리책이고 뭐 요리에 관련된 모든 것이지만 우리 음악가에게 이제 이런 객석과 작곡가를 연결해주는 역할은 우리가 타임머신 같은 역할을 맡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영화를 보고. 그래서 꼭 음악 영화가 아니더라도 그 영화도 한번 보시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막 공부가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해서 가능성은 저는 다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가능성은 무한하게 열어두고 있는 거고 제가 나는 뭐가 될 거야 라고 해서 될 수도 있는 거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나는 뭐가 될 거야 라기보단 지금 저에게 주어진 연주들 그리고 제가 작곡가 그리고 음악에 임하는 자세 이런 게 좀 더 많이 성숙하고 또 많은 연주자분들도 만나고 연주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뭐 지금과 막 많이 다르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제 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음악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좀 더 사랑을 하게 되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게 뭔지 사람들에게 더 알려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음악이 힐링된다고 하잖아요. 힐링 포인트를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악장이나 곡이 너무 또 두려움의 느낌을 줄 수 있는 곡이라면 막 그런 것도 느끼고, 이게 영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곡에 여러 가지의 감정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제 연주를 듣고 좀 많은 분들이 저거는 저 사람 연주는 다시 듣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던가, 나 음악을 잘 몰랐는데 음악을 알고 싶고 나 저 작곡가가 좋아졌어 할 수 있는 그런 음악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질문인데, 지금은 동반자인 것 같고, 예전에는 이게 시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어릴 때는 정말 아기 때부터 음악을 쉽게 접하고 피아노도 쉽게 만질 수 있었고 하기 때문에 친구 같은 존재였고요. 조금 더 커서는 같이 연주를 할 수 있고 제가 맡길 수 있는 그런 동반자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은 물론 제가 조금 더 커서는 뭐 30대가 돼서 그 질문을 다시 해주신다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릴 때는 친구였고 지금은 동반자 같은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